네,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선엽 대표와 함께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장군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코스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천스닥입니다. 네. 이제 1100스닥,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1130스닥입니다. 근데 3000스닥 바로 얘기 나왔잖아요. 1000스닥 가고 나서 이게 뭐 현실성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바로 또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음. 된다 안 된다 가릴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정책의 방향이에요. 음. 왜 이걸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단순히 코스닥을 올리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정책의 강도를 봐야 돼요. 음. 이 사람들이 이 정책을 관련해서 뭔가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다음에 그 정책을 쓸 때 지속성 여부라든가 또 정책의 강도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 정책의 의도는 되게 정교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애널리스트 생활해 보면서 코스닥 대책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 중에서 대책이 제일 잘 짜졌어요. 아. 예.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네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A부터 Z까지 누가 이렇게 코치를 해줬지? 되게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졌는데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지수 특정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면서는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괜찮은 정책들이 좀 많다. 왜냐면 라는 이게 얘기로. 코스닥을 올리겠다라는 것 자체가 네.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결국 이 코스닥을 올리겠다라는 얘기 안에는 가장 큰 틀인 미래 먹거리의 발굴이에요. 한국 시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유자금들이, 유동성들이 너무 비생산적인데 돈이 많이 가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그럼 여기서 이 돈들이 생산적인 데로 들어와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는 건데, 이미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의대를 선호할 정도로, 의대를 선호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의대를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젊은 후배분들께서 나름대로 큰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이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국가가 잘 되고 뭔가 발전한 국가들 보면 대부분 공대 가려고 하지 의대 가려고 안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공대 가서 내가 세상을 바꾸고 돈을 벌겠다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부가 5천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돈을 끌어들였는데, 이게 보세요. 단순히 오르다 끝나면 나중에 안 하니만 못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결국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의 불쏘시개만 됐고 나중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총알바지였어라는 생각이 들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을 본 거예요. 미국을 봤더니 미국이라는 국가는 최근까지도 수십 년간 지수가 올라오고 있었던 게 경제가 좋았다기보다는 새로운 먹거리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서 9개가 스타트업이에요. 벤처에서 나왔다는 거죠.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같은 회사들. 우리도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와 관련된 생태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가 벤처가 육성이 돼서 그 육성된 벤처들이 올바르게 결국 엑시시되는 IPO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 상장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 시장이 어디죠? 코스닥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는, 벤처를 육성하겠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도구로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단순히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수가 오르는 것 이상만큼으로 건전화도 시켜야 되죠. 여기는 2부 리그고 그다음에 이상한 기업들이 많은 데야.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다 코스피로 떠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장은 진짜 성장주들의 놀이터야. 그렇죠? 성장주라는 곳은 코스닥에 있는 거야라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려고 지금 정책적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성장주들이 또 여기서 나쁜 짓 하는 기업들은 또 도태되고 이런 시장 정화를 하게 되면 이 기업에 그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할 거 아니에요. 상장을 통해서 또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큰 기업이 되고, 요걸 만들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제일 앞단에는 우리 미래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고, 미래 먹거리는 벤처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벤처가 잘 되려면 벤처가 상장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이 되게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요 측면에서 코스닥을 얘기를 한 거지, 그냥 코스닥만 우리가 아는 코스피가 5천 갔으니까 코스닥을 얼마 만들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쉬운 게 왜 굳이 코스닥만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가 꼭 코스닥만 상장하라는 법은 있나요? 그렇죠?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전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자본시장 활성화가 결국엔 단순 자본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창구 역할로서 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여기가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자본이 집중이 되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은 벤처들이 나와주면 뭐 네이버도 그랬고 셀트리온이 그랬던 것처럼 훌륭한 기업들이 쭉 올라주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차기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라는 꿈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썼다. 그래서 그 꿈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현재 당국자들이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국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적 힘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간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은요, 정치색이 다 있으시겠지만 각각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저의 직업은 그거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옳다 고르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부동산 하는 게 맞았죠. 정책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심플하게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계속 헛발길질일 때 그러면 부동산 잘하면 돈 벌겠다. 정말 많이 돈이 됐고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 잘했다 못했다를 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라고 보면, 현 정권을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욕하기 이전에, 그죠? 뭔가 이렇게 비판하기 이전에 얘들은 뭘 하려고 하지? 그리고 한다라면 그게 정책적으로 가능한 걸 따라서 얼마나 힘이 강하지? 그걸 따져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네. 향해 있는지. 방향이 어딘지, 그걸 왜 하려고 하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은 강한가? 없다라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죠? 또는 강하다. 하고 있는데 방향은 좋았으나 정책이 헛발기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부동산이 됐든 이게 됐든 확실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갈까?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 건전화 이런 것들이 되면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1000, 2000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분명한 거는 있죠. 왜냐면 지금 코스피가 올라온 5천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천이 올라온 건 사실은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인 거지 정책의 힘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오른 게 정책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선 갈라야 돼요. 내가 3천을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천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끝나야 돼요. 그렇게 토양을 잘 만들어주고 해서 나중에 3천이 되면 좋은 거지. 아, 내가 마치 3천까지 쭉 끌어당길 수 있어.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그만한 실적이 나오나요? 동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상 누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천이라는 건 그냥 의지로 표현을 하고 저 대신에 나중에 정말 3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건전한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벤처 기업들이 탄생을 해서 이 기업들이 그걸 그죠? 역할을 해줘서 만들어주는 시장 토양을 만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냥 무리하게 3천만 끌어당긴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3천 가면 그건 버블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의지도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꾸 뭐 3천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사람들이 저는 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코스피라는 건 글로벌에 AI가 좋아서 만들어진 시장인 거지 우리 정부가 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변화라게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 변화에 얼마나 내가 순탄하게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을 만들어주면 달성이 되는 거고, 지금은 그걸 하는 게 초석인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시장을 좋게 만드는 건 필요하지만 그 좋게 만드는 게 지속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한 번에 쫙 올렸다가 사상 누각이 돼버리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4년 만에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이기 때문에 언제 1000포인트가 갔었고 어디까지 갔었지를 보니까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2900 맞아요. 막 그렇게 간 네. 적도 있더라고요. 저 네. 사실 뭐 요때는 주식 안 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뭐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아, 증권사에 있었었고. 세상에 깜짝 놀랐네. 2900. 네. 네. 근데 이게 오랫동안 1000 밑에서 이렇게. 2900도 1년 안에 네. 다 갔어요. 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속도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속도가 되면 그렇게도 가요. 어. 지수가 4-5배 가는 경우도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아, 그런 게 그렇지만, 만약에 살아가게 되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상누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왜냐면 내실을, 지금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빠지고 나서 단 한 번도 넘은 적이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을 만들 거면 안 하니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기대감과 우려, 뭘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그렇죠. 좀 나오는 건데 1000 돌파했을 때 이제 일각에서는 바로 물론 기대감 뭐 3000원 얘기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근데 이거 퍼 계산 가능해?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 이거 계산 가능한 거야? 코스피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네. 가능이 하지 않죠. 아, 그래서 계산이 지금 안 돼요. 오르는 기업들 보면 네. 아쉽죠. 그래서 뭔가 저평가라는 이름으로 들이대거나 아니면 싸다란 이름으로 들이대기는 어려운 시장이 원래 코스닥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원래 성장주라는 가치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성장주를 만들자라는 거죠. 원래 성장주를 키울 때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그중에 두세 개가 살아남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무슨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 무슨 악어 중대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고지전에 그죠? 뭐 악어가 뭐 엄청난 알을 낳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살아남아서 늪을 지배한다. 이런 우와. 단어가 있었던 네.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아. 그 기업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 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나중에 삼성전자처럼 또 현대자동차처럼 그렇죠? 이런 기업들처럼 우리의 또 미래를 책임져 줄 기업들을 지금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 기업들이 설령 좋아졌다가 나중에 모래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저는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할 거다는 아닌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버블도 좀 끼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데요. 기술이라는 거는요. 돈과 사람이 모이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고 기업이 있으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또 거기에 인재들이 모이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와 내가 의사 되는 것도 좋은데 의사보다는 요즘 공대 가서 하면은 훨씬 더 나중에 미래가 좋다더라. 아니면 정말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더라고. 우리 젊은 후배들 간에서도 이게 나름대로 되면 그게 저절로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빅테크 기업을 많이 탐방을 다녀요. 다니면 한국인 분들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그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봐야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들이 너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의대 간 애들 중에서 다 의대 가서 성공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의대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내가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닌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또 그분들 중에선 일부는 혹시 공대 갔었으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과 돈만 모이면 기술은 저절로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도 안 모이고 돈도 안 모이니 이게 모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버블은 좀 필요는 해요. 수도- 필요악이에요. 예. 물론 이것 때문에 피해가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도 그렇게 발전을 했고 글로벌은 다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돈을 모으면 좋은 경우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하시면서 사는 종목 중에서 뻔히 아닌 거 알면서도 사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냉정하게 딱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로봇 기업이 한 10개가 있다라면 그중에 진짜가 몇 개가 될까요? 다 진짜겠어요? 아닌 거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지금 모릅니까? 모르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남들에 따라 핑계 댈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아 여기 들어간 데가 어디고 이 기업이 정말 경쟁력이 있고 이런 기업도 있지만 야 얘도 로봇이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모일 거고 그 돈이 모인 토양들은 분명히 우리 미래에 좋은 초석이 되는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건전하지 못하거나 퇴출돼야 되는 좀 뭐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네. 극단적으로는 뭐 네. 이런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다산다사. 그러니까 많이 기회를 주고 많이 없애기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이번 정책에 필요하죠. 포함이 되어 굉장히 있나 필요하죠. 봐요. 근데 너무 많이 깔아주는 것도 제가 좋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너무 엄격하자가 아니라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한데 퇴출 요건도 되게 강화가 많이 돼야 돼요. 우리는 들여오기는 쉬운데 퇴출이 잘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정부가 다 구제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신에 이분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를 많이 줘야죠. 그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야, 이 기업들은 아니야. 이건 퇴출될 수 있어. 퇴출도 있어야 돼. 여러 번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그건 본인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대신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 충분히 투자자한테도 그죠? 엑시트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도 안 한 걸 가지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해외는 그런 게 잘 돼 있거든요. 우린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소송 걸고 뭐 하고 그러기 전에 소송 안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죠. 투자자분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도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사람까지 왜 그걸 정부가 책임을 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시장이 건전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빌미로 그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이 기업주들은 나쁜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주가 조작할 거고 회사 껍데기인데 있는 것처럼 포장할 거고 이런 사람들 정말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볼모가 되면서. 그죠?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좀 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얘기를 하니까 좀 정책 얘기가 네.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코스닥 ETF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 속도가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앞섰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돈이 이제 몰린다, 이런 건데, 근데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코스닥이 좀 부족하지 않나, ETF 면에서. 많이 이런 것도 부족하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돼요, 이런 거? 사실 코스닥에서 어떤 특정 업종이 움직일 때 그걸 네. 따라다니는 건 되게 힘들어요. 네. 제가 봐도 정신없어요. 그냥 제 표현으로 그냥 강원랜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특정 종목을 잘 아시면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좀 크게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특별히 코스닥을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ETF 중에서는 종목별로는 거래소도 코스닥도 같이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병행돼 있으면 제가 볼 땐 좀 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의 목적도 달성을 하면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어차피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하지 않은데 돈 벌 수는 없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야, 그거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죠. 여러분들 위험을 안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만한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인 거고 그만큼 남보다 땀을 흘린 사람들인 거고 네. 하나가 더 있다라면 요건 개인차지만 그만큼 베팅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베팅할 줄 모르면서 땀 흘릴 줄 모르면서 위험을 안을지 모르면서 나하고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되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런 세상에 오면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 많이 혼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뭔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적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코스닥에서 잘 크고 잘 나가면 코스피로 가던데 이제 이전하던 그걸 막아야죠. 아. 왜냐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결국 내가 코스닥 시장에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도 용이하고 왜냐면 뭔가 새로운 신생 기업일수록 필요한 게 여전히 자금이에요. 그 자금을 조달한 창구가 결국은 자본시장이거든요. 여기서 원활하게 자본이 되고 그러려면 사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내가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되죠. 거래소 시장은 사실 우리 편은 약간 고인물이에요. 그죠? 안정된 시장인 거고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이라 성장을 해도 그 정도의 성장은 안 되는 건데 여기는 성장하면 무궁무진할 수 있거든요. 그 꿈이 있는 거고 그 성장에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기업들은 코스닥에 있는 게 자본 조달이 더 용이를 하고 나중에 성장할 때 더 유리하더라라고 하면 안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있으니까 자꾸 이브리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나는 기업이 괜찮은데 야 너희들도 똑같은 애들하고 해서 색안경 보고 그죠? 이미 그쪽에 주홍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그죠? 그러면 누가 거기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건전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도 자본 조달이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네.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더 그렇다 보니까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민감하죠. 그렇죠. 뭐 요런 거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럼 지금 기조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한 환경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뭐 코스닥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빅테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중소기업보다는 대형주한테 더 유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AI 하려면 예, 네. 그게 자본 조달을 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중소형주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다만 반도체도 좋아지면 설비 투자라는 게 있으면 그 그렇죠. 소부장이 다 이쪽에 있는 거고 또 나중에 AI가 정말 많이 커졌을 때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또 코스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쪽에서 우주가 됐든 아니면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많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탄생을 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질 좋고 값싸고 성능 좋은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세상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로봇 만드는 기업이 없으면 밸류 체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면 다 남의 거 갖다 써야 될 그렇죠. 텐데 그럼 우리 산업은 다 도태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만드는 현대차 그룹 같은 좋은 기업도 있지만 이거를 담당해야 될 부품 기업들도 계속 있어야 될 거고 그걸 해주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역할마다의 기업들이 코스닥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높은 것들 2차 전지, 바이오 이거 못 가면 뭐 지수도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부침이 좀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네. AI에서 다 떨어지는 산업들이 또 아니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 일단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보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네. 거기엔 에너지와 바이오도 같이 들어가요. 아, 에너지, 바이오, AI, 로봇, 우주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는 전력 없으면 안 돼요. 그쵸. 그죠? 배터리 없으면 안 되는 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간과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AI로 클 수 있는 사업 중에 또 제약 산업이에요. 그렇죠? 제약이 AI와 접목이 됐었을 때 그 비용이 낮아지고, 그렇죠? 우리가 개발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 이게 떼놓을 수 없는 여건들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정책적인 거에서 제외된 건데 주가 오르니까 같이 오른 거냐라고 일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직접적 연관성보다 간접적으로 있긴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꼭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따지면 답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럼 지금 올라오는 나머지 코스닥들은 밸류에이션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도찐개찐 아닌가요? 그냥 숫자 보면 똑같아요. 이건 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 제가 볼 때는 별다르진 않아요. 예. 일단 안 싸요. 근데 투자해야 돼요. 그거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지. 제가 감히 네, 여러분들한테 하나마나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힌트 정도는 예. 염두 두는 정도로는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세상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것도 AI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럼요. 붙어간다. 네. 이런 그리고 점에서는. 정부의 네. 정책 집안에 그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 정부가 밀고 있는 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쪽이었잖아요. 태양광은 ESS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가 이번에도 5천 가니까 이제 코스닥도 좀 많이 소외돼 있다가 이제 가는 그런 거니까. 사람들 힘을 받았겠죠. 그렇죠. 야, 이게 됐으니 네. 되겠다. 예. 근데 이게 됐으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코스피 오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책의 힘으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안 되고요. 정책이라는 건 오를 수 있는 내가 토양을 제공했다로 끝내줘야 돼요. 그런 토양이 제공됐고 내가 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정말 혁신적인 그렇죠? 이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다 했어가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지수를 올렸다가 정부의 역할이 아닌 거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이 나오면 나도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많아지면 지수는 저절로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일단 지수부터 끌어당기고 이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이게 코스피도 사실은 정말 이익이 좋았기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때문인 네, 거지. 네. 정책은 두 번째, 세 번째 정부의 도와주고. 정책으로 올랐던 건 3천 초반대가 다였어요. 그 뒤부터는 오로지 반도체 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건 갈라서 봐야 되는 거고 그걸 정책을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은 시장의 힘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로 장사라는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이잖아요.
글로벌에서 비즈니스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익하고. 그게 그리고 꿈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냥 지수만 마구마구 올려놔서 3천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대표님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코스피는 그러면 정당화된 이유가 있었네. 그럼요. 뭐 정책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익이 좋아졌네. 근데 코스닥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 나눴지만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아직은 찍혀있는 있죠. 기업들이 있는데 네.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럼 투자자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품 장비가 이쪽에 그래도 많이 있는 거죠. 부품 장비. 네. 네. 왜냐면 뭐 우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여러 가지 산업들 보면 네. 대부분의 실제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품 일업을 떠나서 실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비싸고 여부를 떠나 실제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 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그럼요. 있어요. 네, 예.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저평가가 있다? 된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저평가는 별로 없어 없어요? 보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아.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피는 올랐어도 비싸지 않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싸진 않은데 성장할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싼데 더 비싸질 걸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지금 투자하라 봐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투자자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 성장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각자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얘기가 상당히 힌트 얻기가 약간 헷갈려요. 제가 지금 헷갈려 하는 게 이게 맞는 반응인 거죠? 왜냐면 그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네. 숫자가 나중에 동반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그래도 꿈을 먹는 시장인 거잖아요. 꿈을 먹는 시장 같은 경우는 오를 때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지만 나중에 실적이 동반되는 경우보다는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부침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도 비중이 높고 이런데 이것도 예전의 제약바이오 성격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럼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질적으로 너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이란 한 10년 전만 얘기를 해도 제약바이오 시장의 90%가 제가 볼 땐 조금 안타깝지만 약간 부도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데 자꾸 본인들이 신약 개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을 많이 기망했었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도 기망하고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제약바이오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알 정도인데 투자자들은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다라는 기업들 중에 10에 6 정도는 성공을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문에 비해서는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많아지는 시장이 됐어요. 이건 정말 달라진 거죠. 그만큼 우리 어떤 기업들의 역량이 커진 거고 이거는 저는 의대에 간 거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번 때 학력고사인데 저는 그 세대인데 성적을 잘 받았으면 의대 안 갔거든요. 전자공학과하고 물리학과를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다 법대,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영문과 이게 되게 선호됐었을 때고 일반 쪽에서는 하여튼 물리학과하고 전자공학과가 제일 인기였었던 건데 우리 훨씬 더 후배들부터는 이제 의대를 많이 갔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나와서 뭐 이래 의료나 제약 쪽에 있는 거 보니까 뭐 우리가 의료 제약 쪽은 그런 인재들이 있으니 안 되면 더 이상하죠. 그리고 한국의 이 인재들이 뭘 잘하냐면 바꾸는 걸 되게 잘해요. 뭐냐면 병을 고쳐도 의사분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뭐 많은 부류가 있겠죠. 어떤 부류들은 훌륭하게 내가 이걸 정말 잘 고쳐야지 해서 그 의술에 대해서 진짜 그렇죠? 완전히 달인이 되는 분이 있다라면 어떤 분들은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 좀 달리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될 것 같은데. 같은 이걸 하더라도 내가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업가적 기질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을 바꿔요. 그분들의.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의 정말 병을 잘 고쳐주시는 역할이 되시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달리하신 분들은 의료계를 바꿔주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거 예전에 뭐 몇몇 기업들도 그렇지만 주사 놓는 방법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바꿔놓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뭐 비만약 나오는데 주사 맞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기술 수출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성과가 있고 뭐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단순히 과거에는 꿈을 먹었다면 지금은 그런 성과가 기업들이 나온다. 많아졌고
부도덕한 기업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정말 믿고 움직일만한 기업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투자하기가 제일 어려운 섹터예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섹터예요. 어. 왜냐하면 기술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기술이 있다고 해도 꼭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성공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이 기술이 사장이 돼요. 그렇죠? 내가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비슷한 건데 얘가 조금 효과가 더 좋으면 이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생존율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약을 먹으면 3개월 살 거 6개월 산다. 근데 이 약을 뭐 1년 산다. 무조건 여기로만 가요. 그게 생명의 존엄함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 만들어 놓고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이 있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네.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현실적으로도 좀 투자하기 쉽진 어렵다.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돈 벌고 암 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마음고생하다가. 그래서 아이고. 뭐가 본전이냐 싶을 정도로 어. 제약바이오는 참 좋은 산업이지만 투자하기가 녹록지 않은 산업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 몇 개 의견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이제 최근에 진짜로 미래를 보는 로봇, 우주 이런 것도 상당한데 이거야말로 아직 돈 벌어? 이런 얘기가 자동으로 나오는 네. 섹터여서 이런 건 어떤 관점으로 좀 버블 봐야 관점에서 되는 봐야죠. 버블 관점이다. 네. 왜냐하면 결국엔 버블의 섹터가 결국 이쪽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될 거거든요. 결국 로봇이 될 거고 우주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이게 왜 버블이 가능하냐면 그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물어도 야 로봇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제 가면은 아니란 분이 이제는 없죠. 봤으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봤고 그렇죠.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안으로 아직 들어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될 거야라는 얘기는 아니면 모든 집에 로봇이 다 있을 거야. 로봇 청소기처럼 그런 시대가 곧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온다라는 걸 올해 내년에 다 반영할 거거든요. 아,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올 거야. 그러면 지금 몇몇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모은 시장에 올 로봇에 대한 그 기대를 다 품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게 성장이기도 하지만 주식적으로 보면 버블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지금 실적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기대를 미리 땡겨오는 게 이쪽 섹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1000 요 정도지만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으세요를 여쭤보기가 더 민망한. 그 끝을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끝날 때예요. 아. 결국 이런 거 올라가는 모든 논리를 합리화하는 건 꿈 플러스 유동성이에요. 돈의 힘. 돈의 힘이 많으면 네. 많을수록 요만큼 더 부풀려져요. 그렇죠? 훨씬 더 부풀려져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린 그걸 머니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부풀려지고 나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정당화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밸류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끝까지 밸류에이션을 따진다. 그럼 안 하셔야 돼요. 코스닥은 그게 투자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안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오를 때 계속 밸류에이션 따지다가 막판에 야 밸류 같은 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따라가야 돼. 이런 분들이 꼬치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원칙을 지키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제 지킬지 못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면 괜찮은데 유연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성장주 잘 투자 안 하잖아요. 숫자 안 나오는 건.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시면 큰 탈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안 해요. 그죠?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끝까지 안 하면 되는데 오르는 거 보거든요. 와, 저게 뭐 몇백 올랐다, 몇백 올랐다 그러면 사람의 포모가 와요. 그죠?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나만 뒤쳐져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 분들은 그 밸류 따지던 분이 쌀 때는 안 사고, 그러니까 가격이 쌀 때는 안 사고, 가격이 더 비쌀 때 사는 이런 총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네. 확실히 이제 유동성이 당연히 코스피 영향이 있지만 코스닥은 더해요. 훨씬 더 네. 영향이 있다. 예. 그럼 유동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앞서서도 부동산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건 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정책적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명확한 이제 정부 초기부터 그랬고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뭐 다주택자 뭐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진짜로 좀 가속화되면 코스닥 쪽으로 유동성이 갈 가능성도 여기 좀 여지가 있어요? 뭐 전체 시장에 여지가 있는 건데 이런 거죠. 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오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이 살 수 없는 가격이라 오는 거 아닐까요? 너무 갈 수는 있나요? 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한 6, 70억이 있어서 강남 아파트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밖에 올 데가 없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세미나 할 때 의사분들 가지고 모시고도 했는데 의사분들도 그 얘기 하시던데 우리도 못 가요 그러시던데요. 일부 빼놓고는 그죠? 일부 잘 보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가시던데요. 근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대부분의 서민이라면 쉽진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차피 가지 못하는데 여기라도 기회가 있는 거죠. 뭐 그전 그게 뭐 지금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불행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연기금 얘기도 코스피 때도 좀 해주셨는데 네. 코스닥 유입 검토도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요거는 어떻게 연관성이 좀 네, 있을까요? 연관성이 있죠. 네. 아무래도 그동안 비중이 적었으니까 그래요. 많이 아무래도 적었나요? 채우기 그럼요. 왜냐면 뭐 누가 봐도 투자하기가 애매했잖아요. 제가 연기금이라도 투자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억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투자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요. 우리 노후 자금이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불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그렇죠.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해서 나중에 내가 돈을 벌고 못 번 거는 물론 제 책임입니다. 또 여러분들 책임일 거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억지로 밀어 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가 나름대로 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활성화하겠다는 건 지수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건전화도 필요한 거죠. 시장이 되게 건전했고 올바른 투자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고 노력했으면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거는 그건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건 진짜 내가 불공정 때문에 돈을 못 벌었고 시장이 완전히 내가 볼 때 너무 불공정한 시장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잘 고민을 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코스피 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중심에는 AI가 꺾이지 않는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약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뭐 코스닥도 뭐 좀 총망라해서 그런 업종들은 좀 깔려 있지 않나요? 그래도 꽤 있죠. 어. 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점차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했었던 그 벤처를 키우겠다라는 게 단순히 그런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밸류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앞으로는 거기가 다 일자리가 될 건데 지금 있는 일자리들 다 위협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새로운 일자리가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계속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있다가 아니라 그게 없는 건데 있는 걸 만들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사실 저희가 구분해서 이렇게 좀 네. 영상을 찍어봤는데 왜냐하면 이 코스피 그런 게 있어요, 대표님. 코스피 뭐 정부의 정책은 한 2등, 3등이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1등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5천 목표 정부가 이렇게 걸었을 때 될까 했었는데 되는 걸 봤고 그러면 그때 못 하셨던 흐름을 못 하셨던 분들이 코스닥 3천 될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굳이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구분해야죠. 구분해야 그 되나요? 5천이 정부 정책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 자꾸 그래서 정부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코스닥 3천 될 거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다. 네, 구분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특정 숫자의 투자자분들도 매몰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더 잘 되면 더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게 아니면 1,500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좀 더 유연하게 하고 다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정말 우리가 성장할 기업을 찾는다라면 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현재 만든 지수 자체가 글로벌 여건이 좋아져서 만들어진 거지 정책이 딱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닌 건데 여기도 이렇게 해서 딱 내가 했으니까 이것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되게 오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냉정하게 가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네. 1조로 한 건 맞아요. 그죠? 거기에 상당 부분 1조로 한 건 맞지만 그 퍼센트로 보면 전자가 오른 게 그것 때문이야 이거죠. 아니잖아요. 하이닉스가 오른 게 그것 때문이야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오른 게 그것 때문이에요. 로봇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강도 면에서는 조금 더 푸시를 했던 면도 글쎄요. 아니었어도 저는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이익이 네. 그리고 AI 그랬었을 사이클에 것 탄 게 같습니다. 압도적이다. 분명히 물론 이제 그러면 지금 지수보다 조금 더 낮았겠지만 그래도 뭐 올랐을 거는 뭐 틀림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코스피 코스닥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여기 비중 면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될 만한 시점이거든요. 그 우리 비중은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네.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성장주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 겁이 많아서 나는 실적주를 좋아할 건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증권사 가셔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따로 해준단 말이에요. 자산 배분도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항상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선 영상에서도 우리 이 지수 레벨 자체가 올라온 네. 만큼 등락이 굉장히 클 거다. 이게 이제 일반화가 돼서 좀 적응을 해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하죠. 여긴 더합니까? 더하죠. 예. 아. 여기는 오르고 내린 폭이 코스피보다 더합니다. 예. 이런 것도 예, 그걸 감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변동을 견딜 수 있느냐도 스스로의 몫이에요. 근데 못 견디면 변동이 적은 대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더 많은 이득을 원할 때는 그만한 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위험도 감내할 만할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위험을 감내하지 못할 거면 투자했을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단이 흐려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위험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면 많이 빠지는 경우 공포에 휩싸이겠죠. 그러면 팔지 말아야 될 때 파는 그런 판단이 미스가 생기고요. 올라갈 때도 그래요. 그죠? 올라갈 때 보면 또 겁먹죠. 너무 올랐어. 그럼 두 가지 판단 미스가 생겨요. 너무 올랐으니 기다릴까? 그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사죠. 그럼 끝까지 못 사야 되는데 꼭지에서 사면 우를 범하게 돼요. 맞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위험을 안는다거나 아니면 그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판단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시장의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먼저 꼭 바라보셔야 돼요. 왜 사람의 성향은 안 바뀌어요. 갑자기 내가 평생 살아온 게 안 바뀌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투자라는 것도 중요해요. 남들 많이 번다고 나도 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많이 벌어도 내가 그릇이 이 정도니 이 정도만 벌어도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더 커서 또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개인차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 거지. 자꾸 남의 크기만 보면은요. 또 판단 흐려져요. 요거를 마지막 투자 조언으로 네. 남겨도 될 것 같네요. 뭐 교육, 정책, 뭐 투자 조언, 오늘 약간 인문학적인 느낌도 좀 많이 섞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조언 감사드리고요. 이선엽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군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